YTN 라디오 홍보선의 출발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자,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례가 어제 하루만도 전국에서 10건이 추가됐습니다. 방금 또 부산 쪽에서 또 사망자 한 명이 추가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보니까 그럼 결국은 현재까지 또 29명으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지난 16일 이후에요. 자, 근데 정부 당국은 아직 독감 백신과 사망 간 명확한 인과관계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국민들의 불안감 그렇지만 계속 커지고 있죠.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한 명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보니까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하신 분이. 예, 들으셨나요? 네, 들었습니다. 예. 지금 그러면 지난 16일 이후니까 이게 불과 거의 한 일주일도 안 돼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망했습니다. 이 정말 이례적인 상황 아닙니까?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되게 이례적인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70대, 65세 이상의 독감 백신 접종률이 평상 매년 이제 80%가 넘거든요. 네, 접종률이.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매일 우리나라의 사망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700~800명이 없습니다. 800명 안팎이죠.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접종을 맞은 사람 중에서 어떤 직접적인 인과관계 없이도 사망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지난 16일에 이렇게 지금까지 29분이 사망하신 이 부분 자체가 이걸 이례적으로 보는 것 자체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왜냐면, 만약에 백신 때문에 여러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동일한 회사 백신에서만 사망자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궁극적으로 사망 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무슨 백신이 문제가 있으면, 어떤 사람은 상태가 안 좋아서 병원에 가시는 분도 생길 거고, 이런 분들이 짜르륵 연달아 생겨야 될 텐데, 그리고 아니면 백신의 접종 문제가 문제였다면 특정 병원에서 특정 의원에서 맞았던 사람이 여러 명이 같이 문제가 되거나 그러는데 전국 단위에서 발생하고 같은 회사 백신도 거의 없는 상태고 다 다양한 백신이고 이러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황은 최근에 상원 노출 문제라든지 여러 침전물 문제 때문에 백신에 대한 이제 관심이 너무 많아진 상황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유족들께서 이제 백신 연관성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신고 건수가 늘어난 거로밖에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그러면 이게 이례적인 상황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또 아까 말씀하신 다만 것처럼 이제 말씀드린 부분들은 이제 조사는 필요하다는 건 조사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니고 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백신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 중에서도 백신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이제 검사도 조사는 반드시 해야 되고 백신 연관성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히 밝히는 건 당연히 중요하고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건 상당히 중요한 상황인데요. 일단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지금의 언론들이 보고하는 식이 그냥 몇 명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부추기는 이런 측면들이 오히려 공포감을 조성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사망자 수가 급증한 거를 마치 백신 때문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국민들의 어떤 걱정,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이례적인 상황이 아니다. 근데 이례적인 걸로 보는 시각에서는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만약에 백신 접종 안 맞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사망했을까? 이런 식으로 또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연관관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조사가 필요하고,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있다면 그 부분은 당연히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지만, 적어도 지금의 상황들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역학적인 연관성을 따질 수 있을 만한 증거들이 나타난다면 당연히 백신 문제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 그런 문제들이 지금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질병관리청의 그런 초기 역학조사 자료를 보더라도 이제 백신 간의 연관성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되게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또 이거 한 일주일 정도는 중지하자 이런 또 의견을 냈습니다. 그 부분도 틀린 말은 아닐 수는 있는데, 왜냐면 너무 지금 불안감이 이제
되니까 일단 휴지기를 가져서 일단은 질병관리청도 그런 관계들을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벌게 되고 국민들로 하여금 이런 부분이 어떻게 발생한지에 대한 이제 보고도 할 수 있게 하는 시간을 좀 벌고 또 의료진들도 이제 환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부분도 뭐 이해가 되는 측면들이 있긴 하지만 어떻든 간에 이 부분이 의협도 이제 원인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한 거지 백신이 너무 문제가 커서 이제 중단하고 보자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뭐 이제 언론 보도에서는 이런 것도 많이 나옵니다. 이게 백신 자체 때문이 아니고 이제 백신 맞기 위해서 뭐 기다리고 이를테면요. 주로 이제 노약자들이 그리고 또 그다음에 백신 맞은 다음에 또 어떤 뭐랄까 이제 주의해야 될 것들을 뭐 잘 못 지켰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도 이런 식의 어떤 뭐 사망자가 생기는 상황도 벌어진다.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뭐 사실 그런 부분들도 사실 예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적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제 보건소에서만 맞았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백신 접종하려고 뭐 보면 보건소 앞에 2, 300 오래 기다리죠. 막 오래 기다리고 특히 추위 속에서. 사실 특히 뭐 70대, 80대 뭐 이런 어르신들은 외출 자체를 많이 안 하시는데 백신 때문에 무리하게 몇 시간씩 외출하고 이제 이런 상황들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사례가 실제로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접종 기간을 모든 의료기관으로 이제 확대를 하면서 이제 그런 기다리는 상황은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백신 접종을 해야 되는 분들이 대부분 고위험군이고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영향들, 그런 백신 접종을 하는 과정들 또는 가정 이후의 상황들 또 백신을 맞다 보면 일부 이제 그런 백신에 의한 면역 반응 때문에 약간 열감이 있거나 좀 컨디션이 떨어지는 경우들도 사실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그분의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 자체가 상태가 너무 나쁜 상황이라면 그런 부분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죠. 뭐 그렇더라도 이 교수님께서도 아마 이렇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사망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저도 이제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 계시는데 전화를 드려서 이 독감 백신 바로 빨리 맞아라 이렇게 저도 사실은 하기가 좀 아직까지는 제가 사실은 그게 꺼려지는 상황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하게 아직 그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기본적으로 특히 노약자들은 독감 백신 맞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이신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은 지금 이제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가 작년, 최근 3년 동안에는 11월 중순부터 좀 빨리 시작됐었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늦게도 12월에는 이제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되기 때문에 백신 접종이 너무 이제 미뤄지게 된다면 이제 그런 꼭 필요한 시기에 이제 면역력이 형성되면 적어도 2주 전에는 예방접종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너무 늦어지게 되면 특히 이제 고위험군들 중심의 무료 예방접종이 너무 늦어지게 되면 실제로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가 시작되는 시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못 맞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뭐 일주일을 쉬어서 뭐 의견을 나누는 것도 좋고 뭐 아니면은 뭐 계속 접종을 하는 것도 좋긴 좋지만 어떻든 간에 이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예방접종의 시기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잘 조율해야 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이제 인과관계 있지 않습니까? 의학적으로 규명하는데 시간이 근데 좀 오래 걸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언제쯤 이거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이제 뭐 사인이라든지 이런 게 밝혀지려면 부검 소견들도 다 모여져야 되고 환자들에 대한 의무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고 또한 환자들이 맞았던 백신들 자체에 이제 비슷한 루트 번호라 그러죠. 그런 부분에 대한 분석까지 다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결론이 나는 데까지는 뭐 한두 달 이상이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이제 초기 결과를 통해서 일단 연관이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들은 뭐 1, 2주 안에 나오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결과를 다 보고 접종하게 되면 정말 접종 시기를 너무 놓칠 수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과정, 증명하는 과정들은 좀 최대한 빨리 노력해서 이제 이루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또 국민들께서도 좀 이제 이런 전문가들의 얘기들, 또 질병관리청 얘기를 들으면서 안심하고 또 안전하게 예방접종하는 방법들을 고려해서 접종을 또 계속 유지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YTN 라디오 홍보센 출발새 아침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님과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자 급증 관련해서 지금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뭐 여러 언론에서요, 이 교수님 보면은 뭐 다들 뭐 거의 비슷하게 그 백신 제조 과정이나 유통 과정에 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식으로 또 뭐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백신의 이제 유통 과정의 문제거나 아니면 백신의 제조 과정의 문제라 그러면 이게 이제 인플루엔자 백신 만들 때는 이제 그 항원에 해당된 바이러스를 증식하고 그것들을 이제 정제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몇 리터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이제 분주하는 과정으로 백신이 이제 채워지면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독성의 문제가 있다면 그때 같이 만들어진 백신들은 다 같이 문제가 되니까 여러 명이 이제 그 백신 같은 백신 맞은 사람에서 또는 같은 시기에 출하된 백신을 맞은 사람에서 동시에 발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연관성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운송이나 이제 배송 과정 또는 보관 과정의 문제라면 그 백신이 배송됐었던 의원이나 병원에서 맞은 사람들의 여러 명이 동시에 발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백신 자체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저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특히 이제 그 유정란 그 백신 원료가 되는 유정란에 뭐 톡신이라고 하죠. 독성 물질 또는 뭐 균 때문에 이런 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백신의 공정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물질 섞이지 않게 하는 거랑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증식하지 않게 하는 그런 모든 공정 과정을 다 거치게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사실은 또 그런 한 가지 패치라고 그러죠. 한때 이제 바이러스에 그게 하나씩 모아지면 그거에 대한 실험을 계속하고 분주하고 또 출하될 때 이제 식약처에서 또 검증 작업을 또 거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아직까지 남아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군요. 뭐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합니다. 그 이제 뭐 독감 바이러스를 그 유정란 이제 넣어 배양할 때 뭐 유정란이 아닌 뭐 일반 계란 사용했을 가능성? 뭐 이런 식으로 의문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백신 회사를 모욕하는 정도 수준이고요. 지금 다만 그러면요 이제 자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고위험군 중심으로 노약자들은 계속해서 독감 백신 접종하는 게 맞다는 말씀이시고요. 이제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접종 후에 이제 뭐랄까 어떤 여러 가지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그 이분들 중 가운데 그 달걀에 어떤 그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좀 조심해라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건 맞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제 유정란 기반의 백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란의 일부 성분이 섞일 수도 있으니까 계란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 이제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우려들이 있기는 있는데요. 계란에 아주 중증 부작용, 그러니까 계란에 때문에 뭐 아나필락시스라든지 아주 중증 부작용까지 겪은 분들은 이제 주의를 하라고 하지만 뭐 가벼운 정도의 그런 알레르기나 이런 건 최근에는 거의 큰 문제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계란에 이런 알레르기가 문제가 된다면 요새는 이제 계란에서 만들자는 세포배양으로 만든 백신들도 있습니다. 그런 백신들을 또 추천도 하기 때문에요. 최근에 대안이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은 접종할 때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참 방금 저 청취자분께서 질문 하나 보내신 게 있어요. 그 2226님이신데 그럼 작년에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은 몇 명인가 이렇게 또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게 작년에 몇 명이었죠? 작년에가 2명이었나요, 작년에? 네, 2명 정도 얘기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백신 접종과 연관성 증명이 안 됐고요. 그래요? 2009년 이후에 한 25명 정도의 사례가 접수가 됐었는데 그중에서 실제 백신과 인과관계가 증명된 사례는 딱 한 사례밖에 없었습니다. 25명 가운데 한 명만 증명이 됐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제 장기적인 형태인 이제 길랑발의 증후군에 의해서 이제 그거는 이제 백신의 부작용이 거의 확실했었고요. 근데 그거로 사망한 건 아니고 그 이후에 이제 폐렴이 발생해서 사망한 환자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좀 다음 질문 드릴게요. 최근에 보통 보면은 이렇게 이제 독감 백신 접종 후에 사망하신 분들 보면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기저질환이 없는 경우에도 사망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저질환이 있거나 없거나 이제 연령이 이제 많으신 분들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사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제 증명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되긴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1년에 이제 돌연사, 그러니까 원인이 정말 확실하지 않은 돌연사만 해도 2만여 명 이상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은 심장질환이나 이런 악화로 이제 추정은 되는 상황들이기는 한데요. 일단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접근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백신 접종 후에 이제 그 환자분의 상태나 이런 부분들이 어땠는지에 대한 그런 조사들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아까 참 질문 드린 게 있는데 대한의협이 이제 이거 뭐 예방접종 뭐 좀 유보하자 그런데 그게 사실은 보면은 대한의협도 이게 어떤 이 백신들의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 이거를
이를테면은 그 일주일을 잡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그 일주일간이라도 이 어떤 이 백신 접종을 좀 더 어떤 지혜롭게 사고가 안 생기게 하자는 차원의 어떤 해안을 찾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으로 보신다는 말씀을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겠습니까? 예, 일단은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일단은 이제 너무 사망사고 얘기가 많으니까 접종을 받는 분도 이제 걱정이 많지만 접종을 하는 사람들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전반적인 상황 파악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일주일 동안 일종의 휴지기 정도로 생각해서 그 사이에 이제 이런 원인도 좀 분석을 하고 또한 국민들한테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설명도 하고 또 접종을 해야 될 의료진들도 이제 마음의 준비를 좀 하자 이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계속해서 하겠다는 입장이지만은 의협의 의견대로 일주일 정도는 일시 중지하는 것도 뭐 괜찮은 방안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요? 근데 뭐 고려해 볼 수는 있는데, 근데 다만 저는 이제 좀 그 부분에 있어서 걱정인 거는 일주일이 지난다고 해서 상황이 많이 바뀔 것 같지는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는 이제 뭐 유지를 하면 좋겠다. 그렇지만 만약에 너무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또한 질병관리청 차원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